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증권바닥에 몸담고 있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문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봐야 된답니다. 아마 지금 주식으로 손해보고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유,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종목 안 샀지, 다른 거 샀지.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주식 안 했지. 이렇게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 시점에 이 종목을 왜 선택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시황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놓친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지만 다음번 매매에서, 다음 시황에서 확률을 높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7월달 한 달 동안 증시를 좀 돌아봤거든요. 제가 7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해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지수는 어느 정도 잡아두고, 그러니까 대형주가 크게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고 지수는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일부 전문가가 증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미쓰리가 사랑하는 주식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이유는 주식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슈들을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먼저 꿀꺽하고 지금 다 소화시킨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지수는 잡아두고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이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지수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텐데 그 변곡점을 찾자. 뭐 이런 내용을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7월 중순까지는요, 미쓰리 전망이 틀리지 않았어요. 지수는 잡혔고요.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관련 테마주들의 종목 장세가 굉장히 빛을 발했던 7월 중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중하순부터 증시가 제가 변곡점을 찾기 전에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놓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2주 전으로 그럼 돌아가 볼게요. 2주 전에 한 주 동안 증시 이슈는 ECB 통화정책회의였습니다. 6월달 ECB에서 금리를 동결했죠. 인플레이션이 높지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대신에 7월달 ECB에서 25bp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선전포고했습니다. 그 ECB가 7월달에 열렸고요. 예상과는 달리 25bp가 아니라 50bp 빅스텝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와, ECB가 시장 예상과는 달리 큰 폭으로 금리 인상했네. 어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즉 금리 인상이 25bp냐 50bp냐 그 폭의 의미를 두지 않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ECB가 금리 인상을 한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달러를 약세화시켰습니다. 달러의 힘이 빠지면서 국내 증시도 외국인들이 유입됐고요.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가 글로벌 증시에 어느 정도 안정을 주는 듯한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바로 7월달 미국의 FOMC 회의였습니다. FOMC 회의에서 6월달에 이어 75bp 자이언트 금리 인상은 사실 굉장히 큰 충격적인 재료인데 시장은 약간 다르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종가가 2451포인트였잖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단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과연 미쓰리가 뭘 놓쳤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2주 전에는 ECB 통화정책회의로 달러를 약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엔 7월달 FOMC 회의가 있었고
75bp 금리 인상이라는 어찌 보면 시장에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나 밑밥을 많이 깔아놨던 겁니다. 어떻게 깔아놨냐 하면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7월 달에 1% 금리 인상할 수 있어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이 아니야 7월 달에 75bp면 충분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블랙아웃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뭐 대형 투자은행 이런 그 CEO들이 예전 같으면 아니야 1%할 텐데 이렇게 바람을 잡을 텐데 입 닥치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그래 7월 달에 1%는 무슨 그냥 75bp 금리 인상할 거고 75bp 금리 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잖아.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잖아. 이렇게 판을 깔아놨던 거죠. 자, 여기에다가 7월 달 FOMC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텐데 기자회견에서 9월 달에 금리 인상폭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9월 달 회의가 50일 넘게 남았는데 굳이 신호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초반에는 약간 놓쳤는데 중반부터 이제 감을 좀 잡았습니다. 아, 이랬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 중반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렸냐면 5월달 미쓰리가 증시가 안 좋을 거라는 걸 정확히 예측했고요. 대신에 6월달에는 시장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해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이 좀 빨리 반응해서 5월달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6월 달에 반등해야 될 그 반등장이 5월 말로 확 앞당겨졌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황을 바꾸겠습니다. 6월 달에 시황이 안정되지 않고 6월 달에 시장이 좀 안 좋겠네요.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반등해야 될 구간이 너무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라고 시황을 정정했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이유, 지금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재료들, 어떤 시장의 안정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지금 제가 그동안 7월 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내용, 그리고 시장을 예측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아, 밑밥을 너무 깔아놨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뭘 놓쳤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제외하고, 이제 다른 연준 의원, 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1% 금리 인상 가능하지 않겠느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75bp 금리 인상 가능합니다. 그냥 그 정도면 됩니다 하고, 블랙아웃으로 확 주둥이를 다물었는데 예전 같으면 뭐 JP 모건이라든가 뭐 어디 뭐 골드만삭스 이런 그 시장에 이렇게 큰 빅마우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1% 금리 인상해야 될 걸 이렇게 발언들이 나올 텐데 이번엔 나오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증시를 띄우려고 밑밥을 쫙 깔았구나. 제가 그 부분을 약간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주 이제 중반 정도에 캐치를 해서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국내 증권사들은 8월 달 증시를 좋게 볼 것이다. 그런데 미쓰리 생각은 이미 주식은 앞당겨 땡겨 쓰는 특징이 있으니까 8월 달에 시장이 안도랠리가 될 거라는 둥, 뭐 안정이 될 거라는 둥 이러한 이슈가 지금 주식 시장에 반영이 돼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는 것까지 이제 제가 정리가 좀 됐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금요일 종가 16포인트 상승해서 2451포인트, 코스닥은 5포인트 올라서 803포인트입니다. 지난주 증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반등했습니다. 제가 뭘 놓쳤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지난주 증시가 왜 이렇게 좋았는지 7월달 FOMC 회의 이후에 안도 랠리. 그래, 1% 금리 인상 안 했고 9월달 회의 오래 남았다. 이거죠.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9월달 FOMC 회의가 오래 남았기 때문에 9월달 FOMC 회의 때는 7월달,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도 확인하고 고용지표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 두 달치의 경제지표들을 확인한 그 과정에서 물가도 분명히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것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해소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경제지표가 둔화되면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를 과격하게 인상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7월달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상승했던 이유, 이 이유들을 가지고 증권사들은 8월달 2600포인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7월달 제가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쭉 전해드렸던 미쓰리 스타일대로의 시황만 말씀드렸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자료들도 보면은요, 세계 증시가 반등했다. 즉, 그러니까 7월달 증시는 전약 후 강이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 7%, 나스닥 12% 상승했고요. 호주, 프랑스, 인도 등도 8에서 9% 상승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만 하락했고요. 국내 코스피 시장은 5% 정도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에 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약했죠. 자, 그럴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너 리스크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국내 증시는요.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주 동안 코스피가 2360포인트에서 2520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NH투자증권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2500포인트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수 있다라고 증권사들이 전망하는가? 첫 번째, 뉴욕 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월말이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초죠. 지금 월말을 맞아서 증권사들이 8월달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8월달 증시를 너무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KB증권이 2350에서 2600 그리고 키움증권도 2280에서 2600 그리고 KF투자증권도 2300에서 2600 그리고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2350에서 상단을 2650까지 잡고 있고요. 나머지 다올투자증권은 2490으로 좀 낮게 잡고 있지만 한국투자증권도 2300에서 2500 삼성증권도 2300에서 2550 정도. 그러니까 물론 2550, 2500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증권사들도 있지만 2600이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6월 달에 증시 안 좋았을 때 증권사들이 2100포인트 전망하는 증권사들이 다수였죠. 전망치를 확 바꿨습니다. 2100까지도 내놨어요. 그래서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빠져봤자 2250이다. 2200 깨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증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지금 다시 증권사들이 2600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냐? 지금 미리 증시가 올라가고 있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450까지 증시를 올려놓은 그 이슈를 8월 달까지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미래를 땡겨서 쓰는 그 주식을 너무 사랑하는 미쓰리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슈를 8월 달까지 접목시킬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8월 달 증시는 제가 또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8월 달은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라는 녀석과 싸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지수와는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8월 달은 그렇게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미쓰리는 8월 달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이 싸울 것이다. 그리고 증권사들은 안도랠리, 시장 안정 이런 것들 때문에 2600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뭐가 중요하느냐? 저는 이제 7월 달에 뉴욕 증시 중에서 다우지수가 7% 올라가는 동안 국내 증시가 5%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건 당연하죠. 미국은 쓸 카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신흥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8월 달에는요, 대한민국이 신흥국이다라는 거를 사실 확인시켜주는 그런 증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상승하지만 우리는 상승하지 못하는 날들이 나타날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또 7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달러가 약세화가 된다고 우리나라 증시를 외국이 사주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제 저는 8월 달에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과 차별화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로존도 마찬가지고요. 호주나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혹시 디폴트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는 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어떤 차별화가 지금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을까. 왜? 이미 이제 미국 연준이 5월 달에 50, 6월 달에 75, 7월 달에 75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미국은 쓸 카드가 많으니까 이런저런 카드 써가지고 지네들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 다른 외부적인 악재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겠지만 문제는 다른 이제 여타 국가들이 점점 이제 몸살이 좀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8월 초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 증시, 미국 상승 랠리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나라 이벤트보다 뉴욕 증시의 이벤트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겠죠. 고용 지표죠. 자, 그런데 우리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7월 초에 발표하는 6월 달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가 2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7만 명이 발표가 됐어요. 그 전달에도 30만 명, 32만 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정도였는데 너무 갑자기 25만 명으로 눈높이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예상치를 낮추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상치를 25만 명으로 낮춰놨는데 오히려 발표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37만 명이 나오면서 훨씬 더 잘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8월 5일 금요일에 발표될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25만 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재미를 본 거예요. 예상치 25만 명으로 낮춰놨으니까 이거 이상으로만 나오면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가 되는 거고 지난달 같은 경우엔 무려 37만 명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비농업 고용자 지수를 25만 명으로 낮춰놓으면 최소한 고용지표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도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얘네가 추가 상승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 눈높이 크게 낮춰놨죠. 그리고 PMI 지표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는 52, 53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발표되는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로 나올 수 있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PMI 지표는 기준선이 5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0 이하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랬을 때 PMI 지표가 이제 50 이하로 나오든지 아니면 뭐 50 근처까지 내려오든지 뭐 그렇게 경제 지표는 꺾일 수밖에 없겠죠. 금리 인상 영향으로 PMI 지표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는 꺾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지난달처럼 눈높이를 25만 명으로 크게 낮춰놨고, 그거 이상으로 나오면 여전히 경기가 좋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혹시 8월 5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이 전월과 똑같이 3.6%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명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기준선 30만 명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실업자 수가 증가되고 있고요. 26만 명이면은 한 달 전에 20만 명이었으니까 지금 거의 30% 증가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가오는 한 주 실업률이 전월과 똑같이 3.6%가 나오는지, 일단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예상치를 낮춰놨으니까 얘네가 예상치 낮춰놓고 이거보다 잘 나오면 봐라, 예상치보다 잘 나왔지, 고용 경고해라고 끌고 갈 것 같아요. 과연 실업률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실업률이 3.6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3.7이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실업률이 3.6에서 3.5로 떨어질 일은 없고요. 전월과 똑같이 3.6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전월보다 1% 증가한 3.7이 나오느냐, 이 정도에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ISM에서 발표하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가 과연 50 이상에 있느냐 아니면 또 50을 깨는 녀석들이 나타나느냐, 이 모습에 따라서 8월 달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네. 지금 현재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둘 다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살짝 지우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지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 FOMC 회의가 51일이나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침체라는 재료가 이제 눈앞에 나타나는, 고용 지표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PMI 지표가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다음 주 8월 10일 7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죠.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랬을 때 다가오는 한 주는 고용 지표를 통해서 눈높이 낮춰놓고 이런 상황 속에서 PMI 지표도 뭐 갑자기 막 50을 막 깬다. 물론 지난번에 47까지 나온 것도 하나 있습니다만 그깟 하나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ISM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가 50 이하를 깬다면, 실업률이 3.6보다 높게 나온다면, 아니면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눈높이를 이렇게 25만 명까지 낮춰놨는데 이제 취준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예상치만큼 혹은 예상치인 25만 명보다 낮게 나온다면,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겠죠?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미국이 증시를 조금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판을 깔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든지 미국 증시가 좋게 나오게끔 얘네가 하는구나 라는 시나리오 하나. 그렇다면 아닌 시나리오도 갖고 있어야겠죠. 어떤 시나리오? 눈높이를 25만 명까지 낮춰놨는데 만약에 진짜 25만 명 밑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25만 명보다는 높았지만, 왜냐하면 25만 명이 너무 낮은 수치니까 실업률이 전월과 똑같이 3.6이 아니라 실업률이 증가됐다면, ISM 제조업 지표 이런 PMI 지표가 50 이하로 나온다면, 다음 주에 미국이
증시를 계속 상승시키려고 하는 의도와는 달리 경기 침체 우려가 확 다가올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 주 8월의 두 번째 주는 CPI가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달에는 9.1이 나왔는데 과연 8월 11일 날 발표되는 CPI가 9.1 이하로 나오느냐? 9.1 이하로 나와도 그 전달이 8.6이었기 때문에 CPI가 눈에 띄게 확 떨어져야 되는 거죠. 최소 지난달에 9.1이었는데 그 전달에 8.6이었잖아요. 최소 8.5 정도까지 뚝 떨어져야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CPI가 뭐 9.0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확연하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경제지표가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둔화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9월달 FOMC 회의가 50일 남았지만 8월달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달에 증시가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이 한판 뜨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직 8월달 시작 안 했고요. 당장 뭐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첫날, 8월 첫째 주 잘 보내야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지금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렇게 짜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실업률이 변동하거나 PMI 지표 같은 지표들이 변동해서 조금 시장이 꺾이느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짚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2분기 어닝 실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적에 대한 옷을 벗고 8월 달에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이 힘겨루기가 과연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엔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른 나라의 경기 침체 아웃 오브 안중 우리 미국은 우리의 길을 갈 거라고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20위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 경기 보고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유럽의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올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우려감이 나올지에 대해서 뉴욕 증시도 같이 아이쿠 경기 침체구나 글로벌 경기 침체구나라고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증권사들이 8월 달에 2600포인트를 얘기하면서 그냥 증시가 안정될 거고 안도 랠리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미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반영되고 있어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4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힘이 8월 달 증시 전망 상승 요인이라는 거죠. 그게 8월 달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주식은 항상 선반영하고 미리 땡겨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맞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맞는지도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안 간다고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왜? 제대로 못 맞히거든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물론 안 믿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요즘에는. 하도 못 맞히니까. 그러면 전문가는 없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노래 부르는 미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야겠구나. 이렇게 뉴욕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뭘까라는 시나리오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비관론자도 아니고요. 긍정론자도 아니고요. 그냥 주식이라는 녀석은 재료를 땡겨 쓰고 선반영하고 그리고 항상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호재 악재도 체크해야 되고 투자함에 있어서 원금을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수익금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다예요. 제가 되게 감성적으로 얘기해서 뭐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저는 이게 답니다. 이 안에서 제 투자 철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유 뭐 2배 날 종목 주세요. 3배 날 종목 주세요. 전 몰라요. 저 그런 종목 몰라요. 저 그렇게 매매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에이 실력이 없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뭐 과욕을 부리는 분들이 뭐 종목을 달라 하면 저는 절대 안 주죠. 안 맞거든요. 저랑. 제가 옛날에 그렇게 과격한 매매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저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데 손실 본 투자자들이 급한 마음에 어떻게든지 좀 빠른 시간에 회복하려고 막 욕망에 막 그냥 깃발을 세우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투자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쥐 오줌만큼도 없죠. 그러니까 너무 미쓰리가 신중하다. 제가 신중합니까, 여러분? 저 되게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워낙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워낙 매매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최소 다른 전문가들이 이번 하락장이 2100포인트 얘기할 때 제가 225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200 깨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는 건 증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8월달 증시 전망 다 해드린 것 같아서 내일 방송은 하루 쉬고 내일 8월 1일 새날에서 뵙고요. 저는 8월 2일 돈다방 미쓰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